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기숙사의 여자 귀신. 내가 다니던 대학교의 기숙사는 두 개의 건물로 나뉘어 있었다. A동에는 남학생이, B동에는 여학생이 기숙하며 5년에 한 번 남녀 구분을 바꾸는 시스템이었다. 기숙사에 배정받은 첫날, 룸메이트가 될 친구들과 어색하게 통성명을 하는 중 복도에서 한 중년 여성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들렸다. 당신들 미쳤어? 이 방 작년에 어떤 여자애가 자살한 방이라며 그런 방을 내 아들한테 줘? 기분이 조금 꺼림칙했지만 그저 이 건물이 작년까지는 여학생이 거주하던 건물이라는 것과 옆방에서 한 여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뿐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건물 관리인은 그 방에 아무도 배치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방에 자물쇠를 달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밤이 늦은 새벽 시간이면 기숙사 복도를 하이힐을 신고 걷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인데 그 소리는 새벽이 되면 계속해서 반복됐고 복도의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점차 또렷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시험이 끝나고 얼큰하게 술에 취해 기숙사로 돌아왔다. 방이 어두워 불을 켜려 했지만 불이 켜지지 않았다. 기숙사는 매우 낡은 건물이라 종종 정전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침대에 누우니 어렴풋하게 옆 침대에서 자고 있는 룸메이트의 모습이 보였다. 또 정전됐나 보네. 우리 정전됐는데 무서운 얘기나 할까? 룸메이트는 잠에서 맞겠는지 약간 잠긴 목소리로 알았다고 대답했다. 평소 겁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기숙사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정전까지 되어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하는 무서운 얘기를 룸메이트는 맞장구 치며 들어주었다. 그 순간 갑자기 환하게 불이 들어왔고 복도에 달린 스피커에서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잠시 3분간 예비 전력으로 불을 켜드리니 그 사이에 양초라든지 주변을 밝힐 물건을 찾아 놓으세요. 환하게 불이 켜졌고 방에는 나뿐이었다. 내가 쓰던 물건도 룸메이트의 흔적도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었다. 멍하니 3분이 지나갔고 다시 불이 꺼졌다. 그리고 룸메이트의 목소리가 아닌 처음 듣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서운 얘기 계속해봐. 두 번째 이야기, 부대 안에 나타난 여자. 내가 군인이던 시절 내 직속 후임은 어딘지 모르게 음침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한마디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녀석이었다. 나는 가끔 후임에게 화를 내거나 손을 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후임은 아무 소리 없이 기분 나쁜 눈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후임과 함께 새벽 단기 근무를 나갔다. 나는 후임에게 좀 잘 테니까 순찰 오는 것 같으면 깨워라 라며 초소 한쪽 구석에서 잠을 청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이상한 기분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후임은 초소 입구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왜 망을 보지 않았냐며 후임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내 아무 말 없던 후임이 평소와 달리 소리를 질렀다. 구타를 하는 건 내 쪽인데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다. 그때 다음 경계 근무자가 교대를 위해 다가왔다. 그들을 보더니 후임은 갑작스레 내 손목을 잡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려 막사 화장실로 날 끌고 가더니 그제야 멈췄다. 나는 무슨 짓이냐며 또 손찌검을 하려다 새하얗게 질린 후임의 얼굴을 보고 손을 내렸다. 아까 병장님이 잠에 드시고 망을 보는데 어쩐지 기분이 이상해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병장님 옆에 어떤 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병장님이 일어나셨고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칼을 들고 병장님 뒤에 가까이 다가오더니 죽여줄까?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여자아이. 나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광경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왕따를 당하던 앤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딱히 성격이 이상한 것도 아닌데다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아닌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왜 그런 아이가 왕따를 당했냐면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버릇이란 언제나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언제나 코딱지를 파고 있었다는 거죠. 같은 여자 아이들끼리도 더러우니까 그만둬 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도 그러면 콧구멍이 넓어져 버린단다 라고 상냥하게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는 그만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는 파낸 코딱지를 책상 밑에 붙이고 있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수업 시간 도중에 뒤에 앉은 아이들이 몇 번이나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탓인지 N에 대한 왕따도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나는 딱히 개구쟁이 그룹과는 상관없었기에 직접적으로 괴롭힌 적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더럽다는 인상은 있었기에 따로 편을 들어주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평소 N을 괴롭히던 아이들 중 남자 아이들이 N을 화장실에 가둬버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려는 N을 일부러 남자 화장실까지 끌고 가서 개인실에 집어넣은 후 문이 열리지 못하게 막아놨던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N이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한 나와 친구는 정말 N의 책상 밑에는 코딱지가 잔뜩 붙어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우리는 과감하게 N의 책상을 뒤집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도 지우개통 크기의 코딱지가 책상 밑에 군데군데 붙어있는 수준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집은 N의 책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책상 밑 가득 빽빽하게 N의 코딱지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책상 뒤에 마치 니스를 칠해 굳혀놓은 것처럼 코딱지가 잔뜩 붙어 굳어져 있었습니다. 코딱지 때문에 책상의 나무가 1mm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그 광경은 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나와 친구는 졸교하면서 책상을 던져놓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자 학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남자 아이들이 N을 가둬놓고 집에 가버린 탓에 N은 밤까지 화장실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선생님이 눈치를 챈 덕에 간신히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N은 그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교무실에 불려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N이 갇혀있던 화장실의 문에는 우리가 봤던 책상 아래 마냥 코딱지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N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코딱지를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야뇨증같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증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얼마 전 친구에게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N은 아직도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무서운 사실을 알고 말았습니다. N은 현재 어느 도너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를 후비는 버릇은 고쳐졌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 고쳐지지 않았다면 정말로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